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취준생 여러분들이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최근 정말로 여기에 꼭 입사하고 싶다 이런 설문조사를 했더니 구직자들의 입사 선호 기업, 가장 많이 선호하는 기업으로 삼성과 한국전력공사가 각각 1위와 2위에 꼽혔다고 합니다. 네, 삼성과 한전은 모든 취준생들이 한 번쯤은 꿈꿔보는 기업인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많이들 지원하고 또 탈락하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왜 떨어진지 알아야 또 다시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현재 뭐 스펙이면 스펙, 자소서나 뭐 면접 이런 거를 다 저희가 토탈 컨설팅 해주는 왜 떨어졌나 시즌4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말 최고의 취업 컨설팅을 공짜로 그리고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내가 왜 떨어졌을까 무기력과 박탈감에 빠지기 쉬운 요즘인데요. 워크TV@ynaco.kr로 신청하셔서 시원하게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화요일 잡정보센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한 통보만 할 뿐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주질 않습니다. 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이걸까 저걸까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요. 하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함께하는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네, 어제는 저희가 스펙 점검 그리고 지원 전략에 대해서 짚어봤다면 오늘은 둘째 날 자소서 컨설팅을 하는 날인데요. 자소서는 이분과 또 함께 살펴봐야죠. FPS 컨설팅의 한정현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정현 쌤.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2018년이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혹시 올 초에 어떤 계획들 세우셨나요? 글쎄요, 제가 올 초에는 사실 계획한 기준으로 논한다고 하게 되면 저는 마라톤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실 그걸 못했어요. 예. 출장 때문에 네. 해외에 있었어가지고 출장 때문에 쉽지가 못해서 않죠. 사실 올해는 하반기에 제가 이 플랜을 가동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상반기 무난하게 지금까지는 달려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반기 계획은 사실 제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마라톤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뭐 일단 무난히 달려오셨으니까 다른 의미의 마라톤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네, 사실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직무에 관련된 부분으로 강의를 때문에 베트남 출장을 올 초에 가서 현지에 있는 삼성 1차 벤더들 인사 담당자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분들 소위 말하면 그분들에게 사실 현장에서 필요한 팁들을 좀 많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나름 공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나와주신 분입니다. 왜 떨어졌나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될 행운의 주인공인데요. 어제 이어서 취업준비생 김용구 씨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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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영구 씨 어제 첫 출연하고 느낀 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혹시 주변 친구들이나 부모님께 말씀을 하셨나요? 네, 우선 그 출연하면서는 제가 부족했던 점들이 제 방송 다시 보면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네. 뭐 어머니께서는 이제 제 방송 보실 것처럼 어떻게 보냐 이렇게 물어보셨다가 당연히 보시는 줄 알고 방송 끝나고 전화를 드렸더니 안 보셨다고 하셔가지고 왜 안 보셨지? 좀 이제 슬퍼질 뻔했다가 진짜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보는 방법을 모르신다고 하셔서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다시 알려드리고. 네. 친구들한테는 그 뭐 제가 방송 나온 거를 링크를 보내서 네. 좀 공유도 하고 뭐 자랑 아닌 자랑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좀 많은 이제 피드백을 줬었고 그 중에서 그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제가 고개를 좀 많이 끄덕거린다든지 어머. 아니면 웃을 때 입 모양이 원래 U자로 이렇게 이쁘게 웃어야 네네. 되는데 좀 그 반대로 웃는다든지 뭐 아니면 얼굴이 둥둥 떠다닌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고치죠? 그래서 좀 그거는 좀 화장을 좀 연하게 네. 좀 부탁을 드렸었고 근데 되게 좋은 친한 친구들인가 봐요. 네, 친한 친구 위주로 좀 보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자소서 그 컨설팅을 하지만 제가 고개 끄덕거리는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좀 많이 좀 그런 것 같아서 혹시 이 면접을 볼 때 이런 부분이 좀
네, 악영향을 미치는지 좀 궁금해서 네. 여쭤보고 조영 쌤 싶습니다. 한번. 사실 그게 악영향이다라고 정의 내리기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제 사실 각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고 하는 게 우리 아나운서분 아시죠? 이미지라고 하는 게 어떤 보여지는 거 하나만 갖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제스처, 그 보이지 않는 뭐 제스처라든지 그리고 목소리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다 보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 봤을 때 저도 오면서 모니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네. 크게 부자연스럽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했는데 하지만 하나 짚어줘야 될 게 우리 평상시에 용구 학생이 잘 웃지 않나요? 어떤가요? 잘 웃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편안하게 웃을 때랑 네. 그 우리가 짜여진 어떠한 미소를 지을 때는 굉장히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네. 네, 그게 연습을 통해서 다소 그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예, 그게 이제 저도 사실 다음 주 최근에 이게 면접에 관련된 부분 저도 면접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어느 정도는 캐치를 합니다. 아, 저 친구에게는 어떠한 뭐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 그게 이제 단순히 그 짤막한 시간에 여러 가지가 투영이 돼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그거가 상대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이 뭐 고개를 끄덕이면 이게 전체를 좌우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뭐 취업 스터디, 면접 스터디 하는 것보다 이렇게 방송 몇 번 출연해서 모니터링 하는 게 아마 용구 학생이 방송 끝나고 있을 때 아니면 마지막 날에는 또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아마 모니터링도 더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는 저희가 첫째 날로 스펙 점검과 지원 전략 기찬 쌤이랑 짚어봤는데 어제 해본 소감이 어떠세요? 우선 제가 이제 뭐 제가 부족한 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홍기찬 선생님 그 원래가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많이 단점을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잘 알 수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어떻게 그냥 지적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방법도 네. 제시해 주셨기 그렇죠.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좀 계획을 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어서 이제 자소서 컨설팅을 받게 될 텐데 이번에 상반기에 공채를 지원하면서 자소서를 쓸 때 이 부분이 좀 제일 어렵고 난감했다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이제 어려웠던 부분은 지원 동기 쓰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었는데 지원 동기. 그 부분이 어려운 게 물론 이제 지원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회사를 지원하는 거지만 네. 자소서에서는 왜 우리 회사여야 하냐 이거를 좀 나타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회사의 뭐 칭찬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저의 그 적합도 또 이제 써야 되는데 쓰다 보면은 회사 칭찬만 쓰고 네. 또 이제 또 다시 고치다 보면 저의 그냥 직무 역량만 쓰다 보니까 그 밸런스를 좀 어떻게 맞춰야 하나 궁금했었고 네. 그다음에 지원 동기를 하면서 그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 그 회사의 최신 트렌드라든지 어떤 직무 이해도를 높여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네. 있었습니다. 네.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빠를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이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내가 이 기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유가 뭔지 명쾌하게 있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좀 정리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아마 내 혼돈을 조금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네. 용구 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자소서를 쓸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네. 그래서 많이 지원하지 못했다라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회사에 대한 칭찬이나 내 지원 동기, 내가 쓰고 싶은 이유 이런 거를 적절하게 비율을 맞추는 게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직무 이해도도 어떻게 높이는지도 좀 어렵다. 정현 쌤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이 목적성에 관련된 부분 제가 먼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거보다 굉장히 과정에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은연중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맥을 잡기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지원 동기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인과관계에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생관계로 연결을 두는 게 훨씬 더 쓰기가 편하다. 내가 그 전에 경험했었던 게 어떻게 쓰임이 되는지에 관련된 부분으로 전달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히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이후 결과에 관련된 부분, 내가 취업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기여를 할 건지에 관련된 부분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트렌드에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 뭐 제가 이제 지원서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면 KT가 어떤 기준으로 사업을 하는지에 관련된 부분 혹시 용구 씨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업을 하는 데죠? KT라고 하는 회사가? 우선 좀 가장 이제 쓰지 말아야 될 그 자소서 내용이라고 하면 좀 인터넷에 이제 많이 기사화되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평창 관련해서 KT가 이제 5G를 이제 상용화 이제 시범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마을에 이제 아예 그냥 그 전시관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IoT 쪽도 이제 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이제 다들 이제 하시는 말씀이 다 그 내용 쓰니까 그 내용 쓰지 말고 이제 다른 것들을 써라 하는데, 그거 말고는 솔직히 또 이제 쓸 내용도 없고 하다 보니까 좀 KT는 그런 거 말고는 자세하게는 잘 몰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업에 관련된 부분, 사업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KT가. 그러면 내 본인이 알고 있는 사업 부분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네네. 이 정도는 어떠세요? 어, 내가 스키마라고 하게 되면 네네. 단순히 뭐 통신회사 이렇게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아, 네네. 그건 뭐 유치원생들도 다 알고 네네네.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 외에 내가 전공한 그 부분 안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사업 부분이 있는지 이 정도. 우선 제가 지원을 했던 부분은 이제 그렇죠. 네트워크 기술이라는 직무였었는데, 제가 이제 블로그에서 뭐 인터뷰 형식으로 나왔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네트워크 기술이라는 것이 그 뭐 항상 망을 확인을 하면서 이제 고객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고객사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좀 뭐 이런 원활하게 소통하는 그런 직무라고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통신 쪽으로도 이제 하면은 네트워크 기술을 좀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원을 했었는데, 그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나중에는 좀 들긴 했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용구 씨의 자소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정현 쌤께서는 이제 미리 용구 씨의 자소서를 살펴보셨을 텐데, 네네. 좀 총평으로 점수를 주신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를 저희가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 이거는 그 용구 씨가 마음 상처를 받으시라고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고 네. 10점 만점에 3점 정도? 3점, 네, 네, 네. 3점 짜네요. 띵동, 띵동 3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아실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네, 네. 어제 아마 기찬 선생님이 하신 말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왜 내가 그렇게 받았는지에 관련된 부분 어느 정도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 자소서만을 두고 이 말씀을 드리면 3점도 저는 조금 과하다라는 네. 생각을 조금 했어요. 네. 왜 전체적인 KT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네트워크 기술에 관련된 부분으로 지원을 했는데, 여기서 필요로 한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을 도대체 볼 수가 없었어요. 아, 맞습니다. 저는 네. 도대체 볼 수가 없어서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조금 어려웠다. 네. 네, 정현 쌤이 그럼 왜 그렇게 3점을 주셨는지 용구 씨의 자소서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네. 용구 씨의 자소서 중에 좀 어떤 거를 골라주셨나요? 저는 지금 뭐 KT에 관련된 자소서를 지금 제가 봤는데요. 네. 사실 KT라고 하게 되면 항목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뭐 3번 항목을 제가 조금 확인을 조금 했습니다. 네. 뭐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협업, 경험, 본인의 수행 역할 중심으로 제시해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이게 기술해 보세요라고 돼 있거든요. 네. 사실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 제가 뽑아봤습니다. 네, 일단 정현 쌤이 용구 학생의 KT 자소서를 선택을 해주셨고요. 2개 항목, 뭐 3번, 4번 항목을 살펴볼 거라고 하셨는데, 일단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이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협업했던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작성해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용구 학생이 어떤 답변을 했을지 한번 직접 답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완성도 높은 작품. IoT를 주제로 열람실에서 일정 시간 자리를 비울 시 다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저희 조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두이노와 앱인벤터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앱인벤터를 하였고, 빨리 끝난 조가 하드웨어를 먼저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드웨어를 먼저 만들던 아두이노 조에서 한 명이 2가지 일을 한다며 불만을 느꼈습니다. 앱인벤터가 끝나지 않았지만 불만이 생기면 팀워크가 잘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하였고, 따라서 시간 날 때마다 같이 하드웨어 만드는 일을 도우며 불만을 해소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쳤지만 블루투스 통신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두이노와 앱인벤터의 통신 변수가 같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맞지 않았습니다. 조원들과 계속 소스를 바꿔나가면서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각자 시간이 생길 때마다 조교한테 자문하고 인터넷 조사를 하는 등 매일 모여서 테스트하였습니다. 주변의 도움과 팀원의 노력으로 변수만이 아니라 알고리즘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로써 최종 평가에서 저희 조만 유일하게 완성도 높은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협업이란 때에 따라 희생을 통한 문제 해결도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적절한 임무 분담이 공동의 목표에 달성하는 데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네. 정현 쌤이 보시기에 이 3번 항목에 문제점이 있다면 좀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그 IoT 관련된 주제는 선정은 괜찮았어요. 그 사실 필요한 거니까 네.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으로 기술 엔지니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 안에서 중요하게 그 봐야 될 그 관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문제점의 해결은 그 굉장히 약하죠. 맨 마지막에 잠깐 언급됐었던 협업에 관련된 부분으로 그냥 집었는데요. 사실 협업이라고 하는 게 이 과정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읽을 때 여기 보게 되면 프로젝트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뭐 작은 노이즈가 발생됐다라고 하는 그 노이즈가 어떤 노이즈였는지에 관련된 부분이 명쾌하게 나타나 있지 않을 뿐더러 그걸 그냥 그 텍스트 위주의 그냥 700자죠. 그 네. 바이트 수를 맞춘다라고 하는 억지가 조금 제 눈에는 조금 보였기 때문에 사실 이 소재는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 소재에 관련된 부분으로 논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서두에 결과론적인 부분을 먼저 뿌려주고 그러니까 다소 설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인사 담당자 평가자 눈에는 사실 조금 더 정리돼서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에 관련된 부분,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결미에 관련된 부분까지 내려오는데 평가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관점이 뭐다? 네트워크 기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 문제 해결이구나. 맥을 잡고 있구나. 라고 하게 되면 그 맥에 관련된 부분으로 풀어줬다라고 하게 되면 다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 스토리 전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제가 그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이 자소서에 항목을 놓고 인한다 보면 스토리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네. 예. 그러나 이 정리에 관련된 부분으로 논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게 통상적으로 이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 쓸 수 있는 수준인가라고 하는 것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KT 같은 경우는 자소서를 특히 조금 강조해서 많이 보죠. 왜 볼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 물음이 있어요. KT는 사실 가게 되면 내가 엔지니어, 네트워크 기술에 관련된 부분으로 엔지니어로 활동하는 것보다 기획자, 관리자, 매니징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뭐 정현 쌤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어제 기찬 쌤도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 소재는 굉장히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접근법이 네네. 제가 이렇게 글만 조금 쭉 읽어도 그냥 주르르르 이렇게 흩어지는 느낌이라 네네. 잘 집중이 안 돼서 뭐 방금 네. 말씀하신 결과를 먼저 던져놓고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완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IoT에 관련된 주제로 열람실에 관련된 부분으로 제가 그 소재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결과에 관련된 부분은 뭐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에 관련된 부분 안에서 내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있었다. 사실 하드웨어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 내가 조정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건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해줬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좀 빠져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페이퍼는 어디 뭐 카더라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내용들을 누구나 공대생들이라고 하게 되면 접할 수 있는 사례거든요. 네네.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지금 소위 말하면 정확히 양념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하셨죠? 거기서? 우선 제가 조장을 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아이디어 제공하는 거랑 네. 그다음에 전반적인 임무 분담을 맡았었고 업무 분장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네네. 분장을 해서 뭐 어떤 걸 했어요? 우선 제가 한 거는 앱인벤터 쪽을 네네. 했었고 그다음에 여기 앱인벤터랑 아두이노를 조를 나눠서 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앱 인벤터나 뭐 아두이노 중에서 프로그래밍이 먼저 마치면 이제 하드웨어를 만들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이 있어서 왜 했죠? 업무에 관련된 부분이 분장이 됐는데 이거는 내 스펙트럼이고 네네. 이거는 너희 스펙트럼인데 네네. 우선순위를 논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내야지만 네네. 좋은 점수를 네, 받을 수 있고 네. 결과가 귀결이 되는 건데 사실 중간에 이런 노이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 현장에 가서도 네네. 그럼 내가 그 조정자 역할을 어떻게 했느냐 그 방법론이 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아.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선 저는 그래서 여기에 썼다고 생각했던 게 네. 앱 인벤터 이제 소스 프로그래밍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네. 그 하드웨어 만드는 일을 같이 도왔었고 누가 본인이? 제가 네네. 직접 가서 했었고 네. 그다음에 앱 인벤터 그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은 것을 그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서 계속 이제 소스 작업을 하면서 했던 것이 제가 했던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단어 어떠한 단어를 쓰면 될 것 같아요? 한 단어로 연결이 되죠. 그 브릿지에 관련된 부분으로.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연결고리에 관련된 부분이다. 그런 또 키워드를 던져주면 네. 평가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협업을 하는 데서 내가 중추적인 키 리소스 역할을 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차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흘러간 거죠,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앞에 서두에 그 결과에 관련된 부분을 던져주고 내 역할에 관련된 부분이 그 다음 나오고 그 부분이 결과론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 다음에 뭐죠? 제가 상생 얘기했죠. 네네. 자, 내가 네트워크 기술자로서 규사에 입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 플랫폼 비즈니스 형태로 가는데 사실 내 역할들이 있다. 이런 부분으로 연결을 해서 평가자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친구가 와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트랙을 놓고 이야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 해결 능력이 있구나. 이 부분을 보는 건데 사실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키 리소스가 빠져 있다는 거죠. 이 평가, 이 내용 안에는. 네. 소재는 굉장히 우수하고 괜찮아요. 이 네네. 소재에 관련된 부분은. 네. 그럼 이어서 또 두 번째로 선택하신 항목은요. 4번 항목인데요. 네. 지원 직무에 대한 핵심 역량은 무엇이고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용구 씨가 좀 직접 읽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문제 해결과 소통의 중요성. 네트워크망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회선에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 능력과 기업 고객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능력을 통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기업이 이용하여 회사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고민하며 개선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특허 발명 경진대회에서 한국대학 발명협회장 상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의 경사가 높아 빙판길이나 비포장 도로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균형을 못 잡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체 분리형 사륜 오토바이를 생각하였습니다. 일체형일 때는 이륜의 속도를 즐길 수 있고 비포장 도로나 미끄러운 도로를 달릴 때는 사륜이 되어 안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며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2학년 때 과대표를 한 경험과 지금까지 거의 모든 스터디를 하며 그 스터디나 팀 프로젝트에서 조장을 하며 소통 능력을 쌓아왔습니다. 스터디를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별명이 여자들이 사람들한테 잘 맞춰준다며 언니 같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역량들을 바탕으로 일하면서 트래픽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B2B 지원 활동에 소통 능력을 발휘하여 네트워크 기술 직무를 적합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용구 언니. 네. 이 언니라는 별명까지 얻었다는 내용인데 네. 정윤 쌤 이거 답변 어떻게 보셨나요? 용구 언니 좋죠. 용구 언니. 근데 사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핵심 직무에 관련된 역량이잖아요. 네. 자, 앞에 풀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 해결에 관련된 부분 할 때 소통 앞에 썼죠. 네네. 소통 또 나오죠. 네네. 어떤 의미죠? 계속 반복되죠. 네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네트워크 기술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할 때 트래픽에 관련된 부분 잠깐 건드려 준 것밖에 없어요. 네네. 사실 제가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앞에 지원했었던 그 항목에 관련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재에 관련된 부분만 바뀌었을 뿐 네. 본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방법은 그거 하나. 그래서
이 내용을 놓고 이야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트워크망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회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문제 처리에 관련된 부분을 했다. 근데 여기서 네트워크 회선에 관련된 부분, 내가 기술적인 부분이 뭐가 있는지, 뭘 썼지 내가? 그 프로그래밍을 풀어갈 때 문제 해결할 때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라고 하게 되면 뭐 어떤 것들을 활용을 했지? 소위 말하면 내가 언어를 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언어를 활용할 수 있지? 이런 부분을 조금 논해준다라고 하면 훨씬 더 신빙성이 있죠. 근데 그거에 관련된 부분이 없습니다. 네. 없기 때문에 이 페이퍼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 내용은. 네. 그러니까 지원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없죠. 이 업무에 관련된 부분으로 보게 되면. 사실 이 KT 지원의 가장 중요한 게 보면 어떤 거냐면 사실 KT라고 하는 회사는 그 플랫폼 비즈니스가 주축이에요. 그러니까 서비스하는 회사죠. 네. 서비스 회사인데 이 서비스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네트워크 기술에 관련된 스키마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 안에는. 볼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더 좋은 게 정보통신에 관련된 부분도 공부도 했고 네. 전자통신에 관련된 공부도 했어요. 네. 그러면 내가 그전에 했었던 공부와 시간들이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유의미한 거지. 그 안에서 내가 조금 더 그 전전 학교에서는 학점도 괜찮았잖아요. 네. 사실 내가 어떠한 목적성으로 공부를 했는지에 관련된 부분을 이쪽에다 나열을 했어야죠. 근데 그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KT에서 만약에 지원을 했을 때 제가 3점도 많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 부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용부 씨가 좀 직무 이해도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칭찬받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건가요? 꼭 칭찬 좀 해주시죠. 당연히 합격한 자소서 안에 본인이 했었던 경험을 나열한 것은 사실 내가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정성 있게 그리고 그 안에는 내가 어떤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는 게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어에 지원했을 때 4번 문항을 한번 보시면 네네. 그 내용들이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 KT 자소서랑 딱 두 개를 딱 놓아도 본인이 아실 거예요, 사실. 객관화돼서 내가 내 자소서를 딱 놓고도 눈에 보이거든요, 이게.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진정성이 결여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뭐 제가 보기에는 50대 50, 합격 50, 뭐 불합격 50 이 정도 그런 어떤 경험치가 있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들은 것 같은데 사실 그 50대 50이라고 하는 게 숫자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썩 나에게 나 자신을 어느 정도 조금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떤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밖에 안 들고 사실 그 내가 업무적인 기준으로 최근 트렌드가 직무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파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핵심 직무 기술에 관련된 부분은 내가 명쾌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지만 이 페이퍼 자체도 디펜스에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 잘 쓴 자소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최종 면접까지 갔던 그 네, 직무가 맞습니다. 맞나요? 네. 네. 이게 4번 항목이 조금 괜찮다고 하셨는데 본인의 전공 능력이 지원한 직무에 적합한 사유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를 용구 씨가 한번 직접 대답을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엔지니어를 위한 노력, 반도체 수업을 통해 모스펫의 원리를 익히며 관련 분야를 찾아보았습니다. 그중에서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디스플레이였습니다. 디스플레이에 관심을 가지고 외부 디스플레이 이론을 강의를 수강하고 경희대 디스플레이 공정 실습을 하였습니다. 강의를 수강하면서 LCD와 OLED 이론과 공정의 내용 및 차이점을 배웠습니다. LCD는 백라이트와 글라스 등으로 얇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글라스 대신 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얇은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OLED가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유기물을 사용함으로써 수분과 산소의 침투에 취약하여 수명이 단축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는 바이텍스 공법으로 수분과 산소의 침투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 실습에서 LCD는 PR 코팅부터 액정 주입까지 직접 해보고 건전지를 통해 빛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OLED는 챔버에서 플라즈마가 형성되지 않아 진공 상태를 풀고 내부를 보며 진행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론에서 배운 내용을 확인하며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간단한 실습이지만 이 과정에서도 불량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유는 대부분 파티클과 얼라인먼트 과정에서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기계로 하는 작업이 수율이 왜 낮은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습을 통해 공정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수요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며 공정 개발로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정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디스플레이에 관한 관심으로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실습하였습니다. 따라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빠른 업무 습득을 하여 공정 개발에 일조하겠습니다. 네. 저 여기 나오는 용어들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키웠고 내가 어떻게 기여를 하겠다라는 게 좀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네네. 것 같아요. 정현 쌤이 이 답변을 칭찬해 주신 이유는 뭔가요? 그냥 인과관계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생 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뭐 일조하겠다. 어떠한 기준으로 일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성이 명확하죠. 그러니까 KT 페이퍼랑 사실 이 지금 붙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페이퍼는 확연히 다르죠. 차이가 있죠. 이 차이가 뭘까라는 거예요. 사실 어디서 나올까? 본인이 알고 있지 않을까? 네, 알고 있습니다. 뭐죠? 우선 제가 다시 읽어보면서 네네. KT는 좀 제가 자소서를 쓸 때 특징은 좀 항목별로 일관된 나를 보여주자라는 좀 그런 게 있었는데 KT를 쓸 때는 좀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소통이 중요한가? 이것만 가지고 이제 소통을 좀 많이 쓰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다시 읽어보면서 KT는 전혀 기술적인 저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었고 네. 그다음에 뭐 협업 같은 경우에도 좀 이게 협업인가 하는 좀 그런 의문도 들었었는데 네네. 삼성 디스플레이 또 다시 읽어보니까 좀 기술적인 측면도 드러나고 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분석을 잘했나요, 정현 쌤? 네, 아주 본인이 정확하게 맥을 잡고 있으세요. 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용구 씨 보니까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에요. 네네. 그리고 학습형 인재거든요. 음. 철저하게. 근데 너무 빨리 가려고 하게 되면 좀 다칠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용구 씨 올해 나이도 있죠, 사실. 네. 근데 이 하반기 어떤 형태가 됐든 내가 목적한 기업에 꼭 들어가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네. 사실 가게 되면 그 미래에 관련된 부분으로 충분히 그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은 가지고 있어요. 그 모티브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부분이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본인이 명쾌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어제 오늘 이 하면서 느낀 그런 어떤 부분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치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줄 필요는 사실 있다. 그리고 공학도로서 뽑아놓은 지금 스토리는 소위 말하는 이야기거리 소재들은 괜찮다. 네, 그 부분에 관련된 키 리소스에 관련된 부분만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하고 정리를 좀 하자. 이러면 제가 여러 생각한 기업에 충분히 입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네, 이렇게 정현 쌤이 자소서 전략에 대해서 짚어주고 계신데요. 좀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금 여쭤보셔도 됩니다. 네네. 네, 우선 좀 자소서 쓸 때 가장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트렌드라든지 직무 이해도를 네네네. 좀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술적인 내용 이런 뭐 관련된 기사 말고도 좀 디테일하게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를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5년 후, 10년 후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이제 뭐 아주 미래에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들도 많은데 네. 저는 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를 좀 방대하게 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입사 후 포부를 쓸 때도 신입사원일 때 어떻게 뭐 팔로워십을 발휘해서 어떻게 빠르게 투입되겠다 이런 식으로만 내용을 썼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어떤 식으로 쓰는 게 좋을지가 궁금합니다. 자,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에 관련된 부분은 명쾌하게 내가 그 회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목적성을 많이 나열할 필요가 없어요. 한두 가지로 조금 귀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그리고 뭐 중장기, 뭐 단기, 중기, 장기 이런 어떤 플래닝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뭐다라고 하는 게 명쾌하게 있으면 굳이 그거
표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명쾌하게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쓰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 내가 그 다음 플래닝에 관련된 부분까지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도 공학도로서 내 깊이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관심도가 내가 명쾌하게 디스플레이면 디스플레이 어느 부분에 있다라고 하는 게 내가 내 자신 스스로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게 다 맞아서 뽑아놨는데 다시 턴오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안에 일을 내가 대하는 태도, 애티튜드에 관련된 부분도 살짝 묻어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지금 작성한 이 예가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잘 정리된 예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원 동기도 뽑아내실 수도 있어요, 사실. 내가 일에 관련된 부분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네. 그 회사의 타이틀이 아니라 나는 업에 관련된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시를 해주면 우리는 직업을 찾아서 가는 거거든요. 그 취업이에요, 말 그대로. 업인데 업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만큼 내가 그 분야에 우리 이공계생들은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나중에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사장까지 갈 수가 있고 관리자까지 가는데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직무 역량들을 붙이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출발점에서는 내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강점인지가 정확히 어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제가 아마 홍쌤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부분을 아마 말씀을 하셨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준으로. 근데 이 자소서에 담을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장점이에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뭘 채우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내가 해놓은 거에서 찾아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정현 쌤이 두 번째 자소서 컨설팅까지 해서 이제 두 번째 단계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내일은 저희 모두가 좀 하루 쉬고 목요일 날 면접 컨설팅을 진행할 테니까 용구 씨는 내일 면접 준비를 해주시고 목요일 날 이제 면접 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현 쌤도 이제 금요일 날 토탈 컨설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명실상부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는 스펙 감별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든든한 생활 시작해 볼까요? 누구든 노후가 든든해야 하니까. 개인형 퇴직연금 IRP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새 공제 혜택을 받으세요. 든든한 세제 혜택에서 든든한 노후 생활까지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인터넷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제가 2부에서는요. 명실상부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죠.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는 스펙 감별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과연 오늘은 어떤 일자리 소식들이 올라와 있는지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부산 고용센터의 노혜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유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부산에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 기업은 강서구 송정동 소재의 삼성전기 주식회사 부산공장입니다. 전자제품 및 반도체 부품 개발 생산 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전기 전자제품 생산직 100명입니다. 전기 전자제품 부품 생산 현장직으로 지원 자격은 경력은 무관하고 학력은 고졸 이상 청년층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로 주야 2교대 근무이며 급여는 연봉 2,800만 원에서 3,200만 원, 상여금 200% 별도로 있습니다. 그 밖에 복리후생으로 통근버스, 기숙사, 학자금 지원,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여가생활 지원, 경조사 지원 등이 있다고 합니다. 지원은 삼성전기 채용 홈페이지에서 별도 지원서 접수하며 서류 전형 후에 건강검진, 직무적성검사, 면접 절차 있습니다. 지원 의사가 있으신 분은 접수 마감일이 6월 7일까지이므로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 북부고용센터 051-330-9980, 9982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려 100여 명을 채용하는 구인건입니다.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빠른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김해시 주촌면 소재의 부국전공 주식회사입니다. 자동차 부품, 방산제품 제조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전기공학 기술자 1명입니다. 방산 분야 전자제품 개발 관리 및 연구 업무로 전자회로 설계 및 프로젝트 관리 업무를 병행하며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 관련 경력 3년 이상자 지원 가능합니다. 그 밖에 전자공학 전공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운전 가능자, 인근 거주자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3,600만 원에서 4,300만 원 이상으로 경력에 따라 급여 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22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의 전자공학 기술자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전주 고용센터의 이효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 알려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사업장은 서흥전장 주식회사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황산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에서 자재구매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우대사항으로는 문서 작성 및 엑셀 가능하신 분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급여는 월 200만 원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 또는 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직건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유한회사 서광전기 조명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신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전기재료 판매 업체에서 거래처의 전기재료 납품 업무를 수행할 배송납품 운전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경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자동차 운전면허, 일종 보통면허 자격증 취득하신 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근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격주 토요일 근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급여는 월 230만 원이며 면접 후 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 또는 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송 및 납품 운전원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직건이니까요.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주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현실에서는 기댈 곳이라고는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스펙 쌓기밖에 없는데요. 네, 하지만 스펙도 스펙 나름입니다. 사람에게 맞는 옷이 있듯이 스펙이 과연 나에게 맞는 것일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취준생 맞춤 스펙 감별 프로젝트 스펙 감별사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잡정보센터 스물리에이자 취업 요정을 맡고 있는 분이십니다. 위포트의 차재원 코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제자분들 중에 벌써 하반기 준비하느라 조금 정신없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많지는 않고요. 일부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상시로 뜨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 채용형 인턴도 있고 채용 전자형 인턴도 있고 그 여러분이 아직 지원할 수 있는 경로가 많으니까 많은 지원들이 같이 좀 이루어져야겠죠. 물론 하반기까지 고려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이왕이면 더 더워지기 전에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수고해 주실 2부의 도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을 살펴보기 전에 네. 자신의 스펙을 분석을 받고 싶다면 또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신세미 캐스터가 스펙 감별사 신청 방법을 또 알려주시죠. 네, 이번 코너에서는 한국직업방송 잡정보센터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가 함께합니다. 매주마다 차코치님과 함께 여러분의 스펙에 관해서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스펙에 관해 고민이 있다면 주저없이 취업대학교에 오셔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방송 말미에 한 분을 추첨해 한국직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가 소정의 선물도 준비한 만큼 오늘은 또 어떤 스펙에 관한 고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신청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신청글은 오랜만에 여성분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26살 여성 구직자분이고 미니미10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서성한 라인 학교에서 국어국문을 전공을 했고요. 국어국문과 경영을 같이 전공을 했고요. 3.8 학점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분은 계획이 공무원 시험 준비로 인한 2년의 휴학 기간에 이게 고민이시고 커말 1급과 공기업 전공 과목 공부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분은 통합 전공과 단일 전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동시에 준비해도 되는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면접 시 2년의 공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신청글 보내주셨습니다. 네, 서성한이면 학벌도 좀 좋고요. 학점도 3.8에 낮지 않고 가산점 조건에 해당하는 한국사나 커말 자격도 있어서 제가 보기엔 좀 보완점은 없어 보이고 좀 네. 공백기에 대한 부분은 좀 해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차코치님 보시기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만약에 이분이 사기업에 지원을 한다면 사실 그 전형에서 물을 수 있는 이 공백기에 대한 네. 이 논리를 좀 갖추는 게 제일 우선일 텐데 이분이 공기업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분이 지금 희망하시는 LH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한전 각각 다 전형마다의 특징이 다 다른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NCS 문제풀이는 물론이고 이분이 선택해서 필기시험을 보셔야 될 이 종합적성평가에 해당되는 경영학 공부를 좀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좀 더 살펴보자면 일단 LH의 경우라면 서류가 뭐 50배수라서 많지는 않겠지만 자기소개서 비중이 전체 100%에서 80% 정도는 차지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잘 써주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면 전형에 필요한 요인들에 맞는 대비가 이루어져야겠죠. 자기소개서 문항도 한번 살펴보자면 LH의 주요 사업을 기술하고 그 사업에 연계돼서 본인이 어떤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말해달라. 혹은 LH 직원으로서 갖춰야 될 윤리의식을 생각해달라. 이렇게 지원 의지 자체를 묻는 식의 질문에 분명 약점을 보이실 소지가 있거든요. 왜 이걸 판단했냐면 이분이 이제 계획 부분에서 지난 2년간 휴학을 통해 공무원 시험을 보셨잖아요. 공직자 윤리적인 면을 생각을 못한 채 너무 급급해서 어떤 좀 전체적인 방향에 취업이라는 걸 조금 안일하게 생각을 하셨을 소지가 뭐 그렇다고 본인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그랬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면에 대한 글을 아예 자체를 못 적거나 너무나 평이한 자기소개서가 나와서 좋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연금공단을 보더라도 자기소개서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교육훈련이 40, 자격이 50, 그리고 자소서 비중이 10%. 이 정도 구조가 있는데 이 10%에서 또 갈리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또 잘 써주셔야 돼요. 이 연금공단 자기소개서 1번 문항, 뭐 저희 방송에서도 몇 차례 다뤘겠지만 국민연금제도가 가지는 특징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뭡니까? 자, 이런 걸 묻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어떤 기관의 특징과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너무나 스펙이나 특정 전형에 매몰돼서 그것만 내신 시험 준비하시듯이 그것만 대비를 하시다 보니
좋지 않은 결과라던가 아니면 아직 지원을 못 하셨다면 막연한 불안함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될 만한 자기소개서 그리고 NCS에 대한 지원, 공부들 병행해 주셔야 되고요. 문제풀이도 잘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경영학을 분명 선택하셔서 지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경영학 원론부터 조직행동론이나 인적자원관리 이런 것들 공부도 잘 챙겨주셔야겠죠. 사실 제가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분 경영학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지금 공부를 하다가 다시 이걸 펼치고 공부하려니까 쉽지가 않은데 네. 저도 공부하잖아요. 그죠? 본인 나이 한참 어리니까 좀만 더 열심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일단 뭐 경영학과 NCS 공부를 조금 더 해주셔야 되고 회사에 대한 고민도 더 필요해 보이는데 이분이 고민인 이 2년의 공백을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가이드를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분은 2년간의 그 선택 후회하셔야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후회했다라고 말을 하시는 게 이 지원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응원의 기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LH 같은 경우는 이제 PT 면접 같은 게 있어요. 이 PT가 단순히 전공 지식을 살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식인데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이제 앉아가지고 가벼운 질문을 던질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공백기를 묻는다거나 뭔가 좀 본인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들을 좀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데 사실 사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 본인 입으로 이 2년 공백기에 대한 걸 어필하지 않는 이상에는 딱히 그렇게 또 제약이 될 여인이 없거든요. 네. 조금 막연하게 준비했지만 현재는 고민 끝에 너네 회사로 지원했다. 요 논리로 갖춰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기운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미니미태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고요. 오늘 차코치님 조언 따라서 신중한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바로 다음 댓글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신청글은 우왕우아라는 아이디를 가진 27살 공대생 남성 구직자분인데요. 이분은 국민대학교에서 기계 전공을 하셨고 학점은 3.52 학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은 연구개발 쪽으로 가고 싶은데 아무래도 학점이나 스펙이 부족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 취업을 할지 냉정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또한 7월에 오토캐드 자격증을 딸 예정인데 도움이 될지 고민이 됩니다. 네. 일단 학벌이 굉장히 훌륭하고요. 국민대학교 화이팅입니다. 요즘 뭐 국민대학교 동문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이분의 좀 스펙을 보자면 눈에 띄는 게 오케스트라도 경력이 있어서 이 부분이 눈에 띄고 좀 학부 생활도 열심히 해주신 분으로 보이는데 차코치님의 의견으로 시선으로 볼 땐 어떻습니까? 예, 뭐 열심히 생활을 하셨고 더군다나 또 국민되기 때문에 또 마음이 가네요. 감사합니다. 예. 일단 이분께서는 그 TO가 점차 줄어들거나 많이 안 뽑을 만한 회사로의 지원이 좀 많은 편이라는 것. 네네. 그쪽으로 약간 좀 포커스를 두신 게 좀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채용이 많은 반도체 업체 및 장비 업체 지원을 하신다거나 LG화학과 같이 배터리 업체에서 뭐 2차 전지 관련된 팩 계열에 본인이 지원을 해갖고 이제 배터리의 어떤 내성을 관리하거나 책임져야 되는 그쪽 관련 분야에 본인의 전공 지식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까 싶고요. 최대한 지원의 폭을 넓히시는 게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 뭐 딱히 지금 문제될 게 없어요. 굳이 문제될 걸 따지자면 이 경력들을 어떻게 태워야 되는지가 좀 고민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의 경우는 지금 이 경험과 자격들이 전체적으로 뭔가 통일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경험이 과연 이때 했던 얘기가 너무 단편적이고 반복됐던 경험들, 했던 현장 실습에서의 역할이 너무나 제한적이고 별로 특징이 없었다면 너무나 막연한 이야기를 좀 부풀려서 과대하게 면접 때나 자기소개서에 적으실 소지가 있거든요. 따라서 경력사항과 자격에서 내가 배운 지식이 뭐고 어떤 내용을 잘 살려서 접근하면 좋을지를 고민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격증 부분들도 좀 볼게요. 산업안전기사나 미니탭 3급 이런 걸 따주셨는데 이런 것도 좀 많이 도움이 안 될까요? 제가 함부로 뭐 어떤 자격이 좋다 나쁘다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자격을 통해 본인이 뭐를 배웠고 익혔고 이게 앞으로 어디에 쓰일 것이다라는 게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제가 취업할 때 한 2010년대 때 얘기가 아니거든요. 단순히 나 이 자격 있음, 나를 뽑아주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단 내가 이 자격을 왜 땄고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를 감안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지식과 능력이 활용될 거예요 식의 면접 답변용으로의 정리의 정도인 거지 이게 그렇게까지 큰 역할은 없습니다. 다만 이쪽 관련된 어떤 분야에 필요한
최소 조건으로서 내가 성실함으로써 이걸 어필해 주시는 게 최선이 아닐까 싶고요. 그 밖에 경력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케스트라 경험으로서 무슨 협업이라든가 본인의 강점을 어필해 주는 건 좀 지양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차 코치님, 이분이 뭐 면접 전형에 간다면 자소서 위주로 많이 질문이 들어올 텐데 네. 그럼 어떤 점을 어필하는 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분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연구개발 및 구매 쪽을 희망한다 하셨지만 네. 해당 직무마다 필요한 역량이 있고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 역량과 역할에는 좀 적합하지 않을 소지의 뻔한 업무 내용과 패턴 처리는 좀 좋지 않거든요. 단순히 내가 이 역할을 맡았네, 잘했네, 결과 좋았네, 시계 얘기, 그리고 오케스트라 얘기 진짜 하시면 안 되고요. 네. 학점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뭐 부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잘했다고 보기도 힘든 얘기입니다. 이분은 전공학점을 못 적은 걸로 봐서는 전공학점도 거의 요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특정 과목 중에 내가 잘했던 과목 위주로 좀 정리를 해서 그 당시에 프로젝트와 역할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쪽으로 정리를 좀 해주실 것 부탁을 드리고 전형에 입각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전공 지식을 살려야 되는 PT 등을 분명 본인이 많이 하게 될 텐데 단순히 그냥 특정 용어 위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해당 용어가 어떻게 쓰인다거나 예제 문제 풀이 위주의 전공 서적 자료들을 좀 참고해서 보신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코치님의 조언을 꼭 기억하셔서 시간 낭비 없는 영리한 취업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저희 한국직업방송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받을 행운의 주인공을 차 코치님이 뽑아주실 텐데 미니미 10, 2년의 공백기를 가진 여성분과 네. 우왕우와 또 국민대학교 나온 이분 두 분 중에 한 분을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대 힘을 강세를 넣어주시는 아닙니다. 놀랐습니다. 네. 늘 그랬대 저희 신세미 캐스터님 네, 알겠습니다. 골라주실 겁니다. 네. 너무 어려운데요, 이번에. 소정의 선물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두 번째 분은 스펙에서 부족한 점이 조금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네. 첫 번째 신청글 보내주신 미니미 텐님한테 네. 신세미 캐스터가 이제 밀당을 하네요. 미니미 10. 일단 미니미 10분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2년의 공백기를 조금 오늘의 조언을 통해서 잘 극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지금까지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다 현충일입니다. 현충일 수요일 하루 쉬시고 목요일에도 왜 떨어졌나 시즌4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목요일 10시에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